우리가 딱 알 거는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보상 예측 오류. 안녕하세요. 네이버 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2번, 3번 암기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딱 써있죠. 도파민의 위력과 위험을 알아야만 우리는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우리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이걸 소개해 드리냐? 요즘에 플레이스가 불안하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할지를 몰라. 그러면 그냥 이 책 하나 사세요. 사셔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저만의 책 읽는 노하우 알려드렸죠. 제가 이거 예스24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책을 사시는 것보다 전자책 월정에 끊으셔서 보시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휴대폰, 태블릿 다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플레이스가 어렵다 보니 저에게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해하세요. 그리고 플레이스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플레이스 순위가 좀만 내려가면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코칭 받아서 6개월,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플레이스 순위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도파민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 이 도파민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노하우 중에 일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플레이스랑 상관없이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목표는 플레이스 순위가 아닙니다. 매출이 올라야 되고 당연히 순이익도 올라가서 내 통장을 살찌우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 책 꽤 재미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만한 내용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 별거 없네. 과학자들은 음식과 약물 모두 도파민을 활성화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쥐내에 전극을 심었다. 이렇게 하면 도파민 뉴런 하나하나의 활성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고체 사료 투입로가 달린 우리의 쥐를 넣었다. 실험 결과는 정확히 예상대로였다. 투입로로 사료 알갱이 하나를 떨어뜨리자 쥐 머릿속에 도파민 시스템에 불이 들어왔다. 자연적 보상이 코카인 같은 약물과 똑같이 도파민 활성을 자극한다는 가설이 적중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실험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사료를 넣어주었을 때 쥐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매일 살폈다. 그리고 완전히 뜻밖의 결과가 관찰됐다. 녀석들은 사료를 점점 더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엄청난 식탐이었다. 도파민 활동이 잠잠해진 지 꽤 된 뒤에도 말이다. 사료의 자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왜 도파민 발화는 중간에 멈췄을까? 그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로부터 발견됐다. 바로 원숭이와 정구다. 이 부분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딱 알 거는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보상 예측 오류. 이게 뭐냐면 뜻은 말 그대로다. 우리는 다음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매 순간 끊임없이 예측한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내 예상보다 좋았을 때 우리는 미래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한다. 오늘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통장에 10만 원이 더 들어있다면 이 행복한 오류는 도파민을 작동시킨다. 이 도파민을 작동하는 그런 장치들을 내 매장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예시가 있어요. 심지어 보상 예측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가능성이에요. 도파민은 꿈틀거린다. 평범한 출근길이라고 상상해보자. 늘 다니던 곳이라 눈 감고도 다니는 길이다. 그런데 중간에 새로 생긴 빵집을 발견했다. 당장 들어가서 어떤 빵을 파는지 구경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친다. 도파민이 폭발해 일순간 미각, 촉각, 시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대감이 주는 쾌락이다. 이 집에서 만든 빵을 맛보지도 시음 음료를 받아보지도 아니 아예 가게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벌써 마음이 들뜨고 신이 난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빵집에 들어가 진하게 내린 커피 한 잔과 크루아상을 주문한다. 커피 한 모금을 맛본다. 지금까지 마셔본 커피 중 단연 최고다. 바로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문다. 여러 해 전 파리의 한 카페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 아마도 하루를 이런 행운으로 시작하게 되어 아주 조금은 더 행복해졌을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이곳에 매일 들러 아침 식사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고는 친구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빵집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닐 것이다. 빵집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을 살 테고 매일 아침이 점점 즐거워질 것이다. 바로 이 끝내주는 빵집 덕분이다. 이게 바로 도파민의 영향력이다. 마치 빵집과 사랑에 빠진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언젠가는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도 기쁨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날이 온다. 도파민이 주는 흥분감, 즉 기대감이 주는 스릴은 영원하지 않다. 미래도 언젠가는 현재가 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에 황홀했던 미스터리는 지루한 일상이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도파민은 냉정하게 우리의 손을 놓아버린다. 남는 것은 실망뿐이다. 몇 주 뒤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와 크루아상은 그저 그런 아침 끼니거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커피나 빵의 맛이 달라져서일까? 아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기대감뿐이다. 여기서 뭐 와닿는 거 없으세요? 처음에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정말 섹시한 음식이든 뭐가 됐던 만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이 바로 도파민인 거죠. 그 도파민으로 손님이 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어. 나는 똑같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매출이 줄고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거는 내가 음식을 못해서, 내가 머리를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도파민 전구가 꺼진 거예요. 흥미를 잃은 거죠. 오래된 연인처럼. 영수증 리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수증 리뷰를 받을 때 매장에다가 포스터 붙여놓고 음료 2잔 드릴 테니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영수증 리뷰 해주세요. 이런 건 재미가 없죠. 이런 것도 재미 요소를 넣어주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보상 예측 오류. 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거를 하면서 리뷰를 한번 받아보세요. 저한테 코칭 받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의무감이 아닌 재미가 더해져서 리뷰를 남길 수가 있고, 당연히 진정성 리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대충 쓰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읽으시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도파민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시라고 제가 영화 배경에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심심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오래된 연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매장이 만약에 5년 10년 됐다면 오래된 연인이에요. 그 손님 입장에서. 내가 남자면 남자 주인공, 손님은 여자 주인공인 거고, 만약에 내가 여자 사장이면 남자 손님이 남자 주인공인 거고.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옛날 생각도 나실 거예요. 어느 날 점심, 서맨사, 이 사람 이름이에요. 서맨사는 길에서 우연히 더마코와 마주쳤다. 더마코는 그녀가 숑과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사귀었던 남자다. 그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벌써 수년째였다. 오랜만에 재회한 구남친은 왠지 더 재미있고 똑똑해진 것 같다. 몸도 좋아진 것 같았다. 금세 그녀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졌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다. 내면에서 흥분과 자신감이 다시금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보물선 같은 남자와 영혼이 통하는 짜릿한 이 느낌. 신난 것은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다. 그런 그가 상기된 얼굴로 서면사에게 전한 첫 소식은 자신의 약혼 소식이었다. 그는 마침 내 영혼의 반쪽을 찾았다고 언제 한번 다 같이 차라도 마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여자는 그녀가 처음이라고도 했다. 더마코와 헤어진 후 서맨사는 술을 좀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까운 바에 들어가 캔 맥주와 안주 한 접시를 주문했다. 그렇게 30분을 멍하니 앉아 캔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난 이 촌을 사랑해. 진짜로. 아니 아닌가? 그냥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가? 최근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은 무미건조와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방금 전 더마코와의 짧은 재회가 담긴 생생한 감각이었다. 한때는 숀도 그녀에게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구남친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서맨사의 가슴 속에는 온갖 연애 감정이 되살아나 북받쳤다. 흥분과 자신감, 오직 그에게만 집중되는 온몸의 신경, 주체할 수 없이 콩닥거리는 가슴. 그는 너무나 멋있어졌고 자신에게 호의가 전혀 없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완전히 비현실적이지만은 않은 백일몽은 메말라가는 그녀의 마음에 예상 밖의 달콤한 간식거리처럼 툭 던져졌다. 물론 서맨사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서맨사와 더마코는 다시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기로 약속한다. 다음날 점심도 같이 하기로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곧 데이트업 비슷한 것이 된다. 대화를 하며 서로를 어루만지고 헤어질 때는 포옹을 했다. 함께 있을 때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렀다. 그 옛날 연애 시절처럼 서맨사는 남편과 가장 좋았던 시절의 그를 보며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쩌면 더마코가 진짜 자신의 짝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도파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두 사람의 사이의 핑크빛 공기도 새로운 사랑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도파민 폭발에 의한 흥분이 오랜만에 반복된 것일 뿐이다. 도파민이 불러오는 신선한 감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로맨스의 열기는 언젠가 반드시 식기 마련이고 그곳에는 선택의 기로가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저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의 새 장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날 수도 있다. 후자는 쉬운 선택이지만 이렇게 선택한 사랑은 늘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린다. 쨍하게 단 크림 과자를 한 입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오래가는 사랑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기대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만 두 사람은 오랜 연인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런 태도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세상이 쉬운 길을 제시하면 10중 8구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도파민이 요란하게 게시한 불꽃놀이가 끝날 즈음에 많은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연애 초기는 다리 초입에 설치된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같다. 목마에 앉아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다리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천천히 감상한다. 하지만 목마는 늘 출발한 자리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음악이 멈추고 목마에서 내려왔을 때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 회전목마를 한 번 더 탈 것인지, 아니면 다리를 건너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시작할 것인지. 여러분 매장에 질려있는 도파민 전구가 꺼져있는 손님들을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책은 손님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